자, 네 번째 목록입니다. 자, 위 영역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div는 이런 태그들, 일반적인 태그들 뿐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블럭 요소들을 감쌀 수 있는 태그가 div예요. 근데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는 보편적으로 이런 블럭 요소를 감쌀 수는 없어요. 뭐 h1을 감싸겠다, 스팬으로 해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h1은 블럭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밑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Q, 이거 아까 인라인 요소였잖아요. 따지면 이거를 감싸는 건 가능해요. 스팬에서. 따지면 어디 갔지? 자, 스트롱을 스팬으로 감싸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스팬 태그를 만들어서 이 안에 이렇게 쓰는 거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실제로도. 자, 그러면 혹시라도 인라인과 블럭이라는 개념을 아직 잘 모르겠다, 어떤 태그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HTML 레퍼런스, 자, HTML reference.io 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자,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태그가, A라는 태그가 인라인인지 블럭인지, 어드레스가 인라인인지 블럭인지 이렇게 친절하게 색깔로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블 태그인지 싱글 태그인지 라고 하는 개념도 파악할 수 있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태그들을 목록을 쭉 보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삭제되거나 그렇던 태그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조금 없겠죠. 하지만 일단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다 라고 확인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HTML reference.io 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차후에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CSS reference.io 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되게 이름이 비슷하게 되어 있죠. HTML 관련된 이야기와 CSS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CSS가 무슨 기능을 하는 거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능적으로 어디에 속하는 아이들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CSS reference.io 두 개 모두 같이 가지고 계십시오.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없나요? JS reference.io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JS reference.io. 자, 없죠? 네. 물론 JS reference.io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JS reference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한 번 더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바스크립트는 제일 좋은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MDN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모질라 파이어폭스를 만든 회사인 모질라 재단에서 개발자 페이지 따로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매우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들을 써놨어요. 엄밀히 말하면 굳이 책을 살 필요 없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써놓은 게 이 사이트입니다. 물론 너무 방대하니까 좀 정리하게 책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자,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w3schools.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보다는 MDN을 좀 더 권장합니다. w3school은 정말 미약하게 그냥 간단한 개념 정도 파악하는 사이트라면, 정식적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보시는 사이트는 MDN을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w3school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거는 개념 파악하는 용도, 실제로는 MDN을 봐라,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목록 볼게요. 자, 건너뛰었으니까. 자, 목록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다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영역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보았고요. 이 영역 div에다가 자, 목록을 만들어 볼 건데,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살짝 드렸을 거예요. H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레벨링으로 구분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iv로 영역을 나눴다면 이 영역의 기능은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라고 사실
이렇게 써서 H2든 H3든 H2로 할까요? 써서 이곳은 자, 목록의 자, 형태 파악 이렇게 이 div 안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라고 써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것들도 사실 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H2 밑에다가 자, 리스트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목록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 목록, 흔히 말하는 어떤 순서의 나열,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나열이라고 하는 형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서가 없는 형태, 자, 리스트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순서가 있는 형태, 자,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순서 이런 게 아니라 별도의 순서에 대한 제목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아니, 순서가 있다라는 거 설명을 먼저 할게요. 밑에다가 이 아이를 자, 순서라는 개념을 가진 영어가 뭐냐면 오더로 합니다. 오더라고 하죠. 자, 누가 오더를 내린다. 그럼 순서대로 뭔가를 명령을 내린다. 아니면 뭐 주문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더 리스트라고 하고 이 아이를 줄여서 O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없는 리스트는 네, 오더 리스트를 뭐 하겠다? 없애겠다 라고 해서 unOrder 리스트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UL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에 대한 제목이 있는 리스트. 자, 여기 순서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이게 아니라 어떤 리스트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걔네들이 무엇입니다 하고 별도의 제목을 따로 갖고 있는 아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데이터 리스트라고 해서 자, 데이터 리스트라고 해서 DL이라고 합니다. UL, OL, DL 3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이 UL에는 추가로 하위에 자식으로는 리스트 항목이라고 해서 LI라고 하는 요소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OL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식으로 마찬가지 LI로 첨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즉 감싸고 있는 요소 태그가 UL이냐 OL이냐에 따라서 순서가 있냐 없냐라만 구분하는 거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LI 말고는 없습니다. 그 내부에 추가 옵션을 붙이는 거겠죠. 자, DL 같은 경우는 자식으로 자, 제목을 뜻하는 DT라고 하는 아이와 그 다음에 내용을 뜻하는 DD라고 하는 아이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UL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 각자 또 구분하려면 H3 해가지고 자, 순서 없는 리스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러면 UL이라고 하는 아이는 UL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이 내부에다가 LI를 만들어 줍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순서 없는 리스트 1 카피하면 둘 카피하면 셋 이렇게 만들겠죠. 자, 단순하게 라인 카피 하시는 것은 Shift와 Alt키 누르고 방향키 누르시면 카피 가능합니다. 자, 순서가 없는 리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화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div 아까 css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뜨는 거고, 여기 순서가 없기 때문에 앞에 분립기호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순서가 있는 리스트는 대체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구분해서 순서가 있는 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UL이 아니죠. OL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요. 오더 리스트 안에 똑같이 li 들어간다. li를 작성합니다. 이 i는 순서가 있는 리스트입니다. 마찬가지 카피를 해서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하나 만들어서 그냥 카피한 겁니다. 라인 카피. 자, 순서가 있는 리스트의 형식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볼게요. 내용 보시면 1, 2, 3, 4라고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1, 2, 3, 4. 말 그대로 순서를 가늠할 수 있는 리스트고요. 엄밀히 말하면 저 앞에 달려있는 분립기호 장식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장식의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해당한 요 태그의 해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UL 감싸면 순서가 없다. OL 순서가 있다. 라고 내용을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순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제목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3 자, 또 만들어서 자, 순서가 아닌 제목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보도록 하죠.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H3를 구분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해당하는 범위에 대한 제목을 쓰는 거는 H를 쓰는 거고, 해당하는 리스트 자체에 대한 어떤 제목을 쓴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같은 경우로 쓰게 됩니다. 자, 이거는 몇 번 하시다 보면 이해 가실 거예요. 자, DL이라고 하는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태그 내부에는 자,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다 하겠죠. DT라고 하는 태그와 DD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 수 있는데, DT는 제목이고 DD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목 내부에 DD를 쓰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 안 됩니다. 왜? 제목과 내용은 따로인데 어떻게 제목 내부에 내용을 쓰겠어요? 자, 헷갈려서 그러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DT는 DT, DD는 DD. 자,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딘딘이 노래하는 거 있죠? 자,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제목. 자, 리스트 내용에 대한 제목을 뜻하는 거고요. DD는 그것에 따른 제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DT와 함께 DD를 여러 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 1, 내용 2, 내용 3, 내용 4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예 따로 DL을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 내용에서 다시 DT라고 만들어서 리스트 제목 2 만들어서 중간에 다시 DD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제목에 대한 리스트 제목에 대한 내용 2 다시 1부터 4 3 2 1 순으로 한 번에 묶어서 쓰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결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제목에 해당하는 것은 앞에 가 있고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일부 들어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덴트 처리가 된 거예요. 자, 제목,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 이런 순서가 없든 있든 아니면 제목을 가지고 있든 이런 리스트 형식들은 대체 언제 사용하는가? 자, 이걸 한번 잠깐 예시를 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설명이 애매했을 때 건너뛰었지만 이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사이트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는 이미 CSS가 전부 다 적용이 돼서 디자인이 된 상태인데요. 이곳에서 저는 확장 프로그램을 도구 더보기에서 확장 프로그램, 크롬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나 합니다. 설치하려면 바로 볼 순 없고 왼쪽 상단에 다시 버튼 눌러서 하단에 웹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겠죠. 웹 스토어 창에서 검색을 합니다. 무엇을? 웹 그리고 웹 디벨로퍼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안 뜨는 것 뿐인 거고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상단에 이렇게 아이콘이 떠요. 이렇게 웹 디벨로퍼라는 아이콘이 뜨는데, 이게 안 뜨시는 분들은 요 끝에 보면 퍼즐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 퍼즐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이 내부에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화면 여기에 띄워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껐다가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쓸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요 끝에 있는 퍼즐 모양을 눌러서 껐다가 켰다가 하시면 되는 거고, 한번 계정 로그인해서 동기화 시키시면은 이 아이들은 집에서도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상태에서 요 웹 디벨로퍼 기능을 키셨다면 눌러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내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CSS 항목 있죠. CSS에서 Disable All Style, CSS의 모든 기능을 끄겠습니다. CSS 탭 메뉴에서 모든 기능을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거를 하면 순수하게 HTML 코드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와 같은 거죠, 사실은. 요 빼고. 그럼 여기를 잘 보시면 보이시나요? 점점점점점점점 이거 뭐예요? UL이죠. 메일, 카페, 블로그, 네이버 실제 사이트를 비교해 볼까요? 네이버.com. 그리고 네이버와 이곳 두 개를 비교해 봅니다. 메일, 카페, 블로그 쭉 써있는 이 목록 형태가 오른쪽에 보면 이 아이들이죠. 그쵸? 상단에 요 써있는 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봤더니 중간중간 큰 글씨가 되어 있네요. 이게 H예요. 건너뜁니다. 뭔가 설명이 쭉 써있죠? 이 아이들이 뭐겠어요? 당연히 P입니다. 설명이니까. 중간에 줄바꿈 되어 있는 건 BR이란 뜻이겠죠. 검색어 설정 기능은 검색어 해당 주제에 맞게 쭉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안 보이는데, 딱 클릭하면 이 안에 설명이 써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었던 거예요. 다 숨겨져 있던 거죠.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이슈별 묶어보기 10대, 20대, 30대, 40대 써 있어요. 1, 2, 3, 4 쭉 써 있어요. 해당 이곳에서 더보기 눌렀을 때 써 있는 이런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매우 많은 곳들이 리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어딘지 조금 더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밑에 봤더니 기억부터 미음, 날씨, 일정량 떨어져 있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제목과 내용에 들어가겠죠. 이 아이들은 바로 아까 있던 여기 기억부터 미음까지 DT, DD, DT, DD, DT, DD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란색 글씨는 링크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 체크하고 있는 건 이건 지금 무시하셔도 되고요. 쭉 들어가다 보면 마찬가지 리스트 여기도 있고요. 또 쭉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OL이라고 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는 잘 안 써요. 왜냐면 내용상에서 말 그대로 순서를 가질 수 있는 아이는 없죠. 많은 분들이 인기 검색어는 순서 있는 거잖아요. 이 인기 검색어 자체가, 이 단어들 자체가 순서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서 상단에 있는 것 뿐이지, 얘가 1이라는 이유를 할 이유는, 순서의 목록을 나열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은 OL로 배치를 해요. 해석상으로. 해석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내가 순서대로 나열할 이유가 있는가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1, 2, 3, 4는 편의상이라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내용들을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스크롤 계속하면 계속 점점점점 있고 들어가고 뭐 있어요.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물론 이거는 이제 포털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리스트가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리스트 형태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div. 자, 위에 있는 리스트 형식 하나 끝났지만 한 번 더 리스트를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현재 내용에다가는 자, 여러 중첩 처리되는 리스트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OL 하고 끝나고 뭐 DL 하고 끝나고 UL 하고 끝나고 이렇게 되진 않아요. 간단하게 샘플링으로 해서 제가 DL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더 많은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잠깐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중첩되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중첩되는 리스트 형식을 준다 라고 줬을 때,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누가 콘서트를 한다고 쳐요. 콘서트를 한다고 쳤을 때 그 콘서트를 표현할 때 뭐예요?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언제 누가 어디서 뭘 어떻게 쭉 그 얘기를 써놓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 거 할 때 우리는 순서대로 쭉 정리하면 되게 편하겠죠. 그러면은 자, 한 사람이 콘서트 한다면은 굳이 순서를 가지는 게 아니니까 뭐 UL이면 될 것 같습니다. UL을 통해서 자, 태그를 만들어주고 LI를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다가 둘, 셋, 넷 만들었고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쓸게요. 자, 이벤트명, 콘서트명 씁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네, 싸이 흠뻑쇼. 자, 두 번째, 자, 부제명, 나도 가보고 싶다. 자, 온라인에서 해요. 그래요? 네. 그거 따라하다가 집이 난리 나겠는데? 18일 SBS에서 네. 2편 나눠서 해주세요. 18일. 자, 내일 모레네요. 오후에요. 오후 11시. 자, 여러분들의 집이 자, 안전하길 빌면서 자, 일시. 자, 2020년 자, 9월 18일. 자,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따로 할게요, 일부러. 자, 날짜, 시간. 자, 그러면 오후 11시. 자, 하고 바로 1부, 2부. 자, 이렇게 쓰겠죠? 자, 채널. 어디서 하나, 이거? SBS요. 네. SBS 라고 쓰겠죠. 자, 사실 SBS도 원래는 뭐예요? 두 문자예요. 축약어죠. 알고 계신가요? 원래 뜻은 SBS는 네, 서울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자,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서울 방송국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자, 조금 수정할 게 있어요. 뭐냐면 콘서트명은 얘에 대한 뭐예요? 제목인 거죠. 일단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네, 뭐 편하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엄밀히 말했을 때는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이해를 조금 수정합니다. 제목과
내용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li 내부에다가 dl을 담아서 dt는 콘서트명이라고 쓰고요. dd에다가 싸이 흠뻑 쇼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런 아이들은 뭐 비포 애프터를 이용한다던가 다른 방법을 쓰겠죠. 자,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 자, 지우겠습니다. 그럼 부제명도 마찬가지겠죠. 이 아이도 dl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dt와 dd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부제명이라고 쓰고, 자, 나도 가보고 싶다 라고 써보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는, 자,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세요. 자, 이렇게 부제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겠죠. 서브로. 날짜 보겠습니다. 자, 날짜와 시간을 따로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시라고만 쓰고 싶어요. 그러면 dl을 줘서 dt에다가 일시, 시간과 날짜를 한꺼번에 묶고 싶은 거죠. 이 안에다가 dd를 담고, 자, 2020년 9월 18일이라고 쓰고, 자, 저녁 11시 라고 쓰고, 나는 근데 이 11시가 1부와 2부가 있는데 이 내용도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다시 dd를 줘서 다시 나는 1부, 2부는 순서가 있는 아이잖아요. 그죠? 좀 헷갈리고 있어요, 점점. 자, 순서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다른 dd에다가 순서를 가지는 ol을 담아가지고 li로 다시 1부 뭐, 2부 뭐. 그럼 복잡하게 되면 이 안에 다시 dl을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럼 너무 어려워지니까 1부 뭐뭐뭐뭐뭐 쓰겠죠. 신나게 즐겨보기 하고 뭐 li 2부 미친듯 점줄 놓기, 이렇게 해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위에 한꺼번에 제가 일시라고 해서 포함시켜 버렸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게 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자, li 안에 dl, 그 안에 다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채널 마찬가지가 되겠죠. 채널이라고 하는 아이도 제목과 그에 따른 내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dl을 잡아서, 자, dt와 dd를 만들고, 채널과 그 다음에 SBS 방송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 인덴트, 해당하는 안에 내용이 들어가고 그 안에 다시 들어가고, 이러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들여쓰기를 꼭 하셔야 된다. 구분 가능하게.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에는, 자, 여러 중첩 하나의 내용 안에 그 내부에 다시 보조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게끔 표시를 해놓죠. 자, 이렇게 디자인은 따로 하지만 내용상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에서 또 다른 두 번째 단을 낮추고 다시 거기 또 여러 번 단을 1단, 2단, 3단 순서대로 낮춰 가는 리스트다 라고 해서 다단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단 리스트, 뭐 2단 리스트, 3단 리스트 순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쓰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형식은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자, 항목이 버튼을 누르면 요 하나가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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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였을 거예요. 하나의 li 안에 기억부터 미음까지 제목을 쓰고 그 안에 내용이니까 dl로 한 번 더 잡았겠죠. 어떤 사이트는 여기 마우스 올리면 여기 또 펼쳐지면서 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다시 또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 때 매우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순서를 걸어서 쓰기 때문에 이런 형식들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